관절염 치료는 병원에서 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나오는 예시는 손을 많이 쓴 날 예방 차원에서의 유지관리법입니다. 샵을 준비 중이신 분들부터 저처럼 오랫동안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마사 되면 관절이 아파요. 어떻게 케어하시나요? 두 번째, 저는 얼굴을 배우려고 했는데 얼굴을 안 가르쳐주고 바디를 가르쳐줘요. 얼굴 테크닉이 아니고 바디 테크닉만 배웠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같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이 두 가지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26년 차가 된 바디 테라피스트인데요. 관절 걱정을 했던 부분이나 통증을 실제로 느꼈다, 통증이 실제로 있었던 비중을 굳이 얘기하라고 하자면 26년 중에 아마 10% 이내가 아닐까 싶어요. 10%라고 얘기하고 보니 그것도 틀린 것 같네요. 아프거나 불편했던 날들은 다 합쳐도 1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관절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거 정말 많이 궁금하시죠? 대부분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늘 이렇게 질문하시거나 커뮤니티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아침에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겠어요. 구부릴 힘도 없어요. 그리고 팔이 부어요. 전완근이 부어요. 뭐 이런 거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어깨 아프신 거,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시작은 정말 손가락이에요. 우리가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손관절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선생님들이 지금 몸의 피로도나 이런 것들을 느끼신 것들 대부분이 손가락만 해결해도 절반 이상은 전 잡힐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선생님들이나 교육했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다 해보면, 그리고 또 이제 원장님들, 현직 원장님들께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알려드리는 거에 비해서 지속적인 실천을 잘 하지 않으신다는 점이에요. 지속만 하시면, 습관만 들이시면 정말 병원 가시고 관절 걱정하시는 거 절반 이상 줄어드실 수 있어요. 한번 꼭 해보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손가락 끝에 손톱으로 자국을 내주시는 거예요. 일자든 열십자든 상관없으시고요. 손 맨 끝부분을 눌러주십니다. 손톱으로 자국을 꼭 내주세요. 세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바람이 빠질 구멍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손톱 자국을 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손의 말초의 끝은 여기도 끝이에요. 여기 갈퀴 사이 있죠? 여기도 해주시는데 예전에는 이걸 굉장히 아프게 뺐었지만 이제는 조금 쉬운 방법으로 반대쪽 손등 방향에 손톱 세 번째, 네 번째 손톱으로 이렇게 받쳐주시고요. 이렇게요. 받쳐주시고 앞쪽에선 엄지손톱으로 그 손톱 두 개 방향으로 눌러주시는 겁니다. 세 번 반복해 주시고요. 밑에서부터 손가락 위쪽 방향으로 반복해 주세요. 두껍게 잡히시는 부분이 맞아요. 갈퀴만 잡히시는 느낌이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사이도 이렇게 해주시고 다 해주셨으면 이제 빼주실 거예요. 손등 방향에서부터 쭉 손가락 뼈를 따라서 해주시는데 마지막 마디 반만 남기고 멈추세요. 끝까지 오시면 안 돼요. 끝까지 오시면 다시 유턴해서 들어가요. 다시 두 번째 손가락 손등뼈에서부터 최대한 긁어서 쭉 오시는데 마지막 마디는 반 남기고 멈추세요.
이렇게 모든 손가락을 빼주십니다. 손등 부분을 훑어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손가락 부분 뿌리부터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끝마디 반 남기고 멈추세요. 다른 손가락도 동일하게 쭉 잡아 빼시면서 반만 남기고 멈추십니다. 이렇게 반복하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는 물이 없지만 고객 관리가 끝나고 나서는 냉수에 손을 담그고 흐르는 냉수에 손을 1분 이상 담그셨다가 이 테크닉을 반복해 주시면 아침에 손이 불편하신 일이 없어질 거예요. 믿고 한번 해보세요. 고객분들의 손을 잡았을 때 퉁퉁 부어서 아, 몸이 너무 많이 부으셨네 이런 날도 고객에게 직접 해줘 보세요. 선생님들이 핸드 마사지 하실 때 시작할 때 이 부분을 해주시고 핸드 마사지 해주시면 훨씬 개운하게 느끼실 거예요. 이 방법은 저녁에 하시는 게 좋고요. 고객 한 번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저는 그 다음 날로 넘기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당일 해결하시고 아침에 개운한 손으로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냉수요법을 해주시면 훨씬 걱정 없이 즐겁게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매일매일 반복했고 제가 26년 전에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운이 좋게 이 방법을 배웠어요. 배워서 익힌 다음에 정말 한 분 한 분 끝날 때마다 손이 많이 부었었거든요. 그땐 뭐 요령도 없고 체중을 제대로 씻는 법을 배우지도 못했고 정말 노하우라고는 하나도 없는 데다가 일반인의 몸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습관을 들인 게 지금 26년째 이어져 오고 있고 지금까지도 제가 손이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실행을 합니다. 고객분들도 집에서 매일 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걸 하시는 분들은 정말 효과를 많이 보세요. 이걸 발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면 다리 붓기나 뭐 피곤하실 때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 등산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나 발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건 정리를 하자면 냉수요법이고요. 요즘 같은 겨울에는 아니야, 요즘 같은 날씨에는 찬물을 트시면 바로 냉수가 나오는데 여름에는 사실 물이 이렇게 좀 차갑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얼음을 추가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차갑게 만드신 다음에 해주시는 게 좋고 손, 발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냉수요법을 냉수요법을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10%도 안 되는 분들만 유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쉬운 방법이고 그 날 바로 해결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막 꼭 드시면 정말 좋다. 이건 먹으면 효과가 바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 드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모두가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해보시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해보시면 효과가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파라피는 효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잠깐 시원한 것 같기는 한데 파라핀 요법이나 냉수 요법을 둘 다 해봤거든요. 파라핀 쪽엔 매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냉수 요법은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가 해드렸던 분들이나 저 스스로나 오랜 기간 해왔던 거를 바탕으로 자신 있게 추천드려요. 모든 사람에게 좋습니다. 체질 상관없고요. 남자, 여자 상관없고요. 어른, 아이 상관없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해요. 냉수요법은 오래 할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흐르는 물에 1, 2분 정도 이내로 한 손 기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훨씬 가볍고 개운한 손을 얻으실 수 있어요. 추가로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이게 꼭 우리가 관리사여서가 아니라 이 현직에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니어도 컴퓨터 오래 하시는 분,
요즘은 왜 그러냐면 손으로 필기를 많이 하잖아요. 키보드도 많이 치고. 그래서 여기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긴 사람들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모두에게, 그리고 밭에서 일하시는 어머님들도 포함입니다. 아버님들 포함이에요. 모두가 해당됩니다. 손을 안 쓰는 직업이거나 손을 안 써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상관은 없는데 모두가 동일하게 손을 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모두에게 하셔야 돼요. 손가락 냉수요법 추가 설명. 흐르는 물에 1, 2분 이상 손을 담그시고 반드시 끝을 열어서 손을 빼주시는데 마지막 마디의 절반은 남겨두세요. 여기 이상 가지 마세요, 여러분. 딱 멈추셔야 돼요, 거기서. 그래야 그때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여기서 멈추시면 붓기가 빠져나가고 손이 개운해지는데 여기를 넘어가시면 다시 유턴해서 옵니다. 이렇게. 하나마나한 테크닉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을 남기고 멈추세요. 반드시 기억하고 해보세요.